이번에 6.21 정책이 발표되면서 분양가가 많이 올라갈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죠. 올라갔자 4%다. 뭐 이 정도인데 어쨌든 이번 정책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 전에도 기본형 건축비를 올렸었죠. 분양가를 계속 올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즉 정부는 서민이 아닌 건설사 편인데 그럼으로 인해서 분양가는 계속 올라가고 그러면 분양가가 올라가기 전에 빨리 공포 수요들이 다시 유입이 되면서 예전처럼 분양시장이 다시 활성화가 될 것이냐 이런 부분이 걱정이 많이 되시겠죠. 분양가 앞으로 계속 오르는데 활성화가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정부에서 분양가를 올리라고 정책을 내는데요. 지금이라도 빨리 분양받아야 되지 않을까요? 나중에 잔금 때는 그때 생각하고 지금은 빨리 일단 분양을 받아서 안 그러면 너무 불안하다. 내 집 마련 평생 못할 것 같다. 생각들을 하실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지금 분양가가 계속 올라가면 앞으로도 계속 올라갈 수 있느냐 이런 부분이 많이 궁금하실 거라고 봅니다. 자, 6.21 정책으로 보면은 정비사업에서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분양가에 반영하고 자재값 상승분을 건축비에 포함한다. 여기까지는 취지가 굉장히 좋아요. 그런데 굉장히 합리적으로 지금 분양가가 책정이 되어 있느냐 거기서 요거가 더 포함이 돼야 된다면 그래야죠. 저희가 아무리 건설사를 욕하더라도 건설사도 회사인데 이익 집단이고요. 그리고 거기에 일하는 사람들, 기본적으로 근무하는 임직원들, 그리고 건설 현장에서 나오는 일시적 고용 창출 효과 이런 것들을 생각했을 때 건설사를 다 망해라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다만 너무 과도한 이익을 챙겨가게 되면은 그게 전반적으로 주택시장에 서민뿐만이 아니라 모두에게 분배가 되죠. 그 피해가. 그러면서 의식주 중 하나인 집값의 문제가 돼서 거주를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니까 소비가 침체되고 그래서 경기가 침체되고 그 다음에 혼인 출산 이런 것도 안 생기고 그러면서 인구가 감소되고 이게 계속 지금 악순환을 돌고 있으니까 합리적인 분양가 책정을 해야 된다. 이 취지에는 동의를 한다. 그런데 합리적인 분양가를 책정을 하려면 우선 합리적인 제도부터 만들어 놔야 되죠. 그러니까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비용, 그 다음에 자재값 상승분 반영하되 지금 가격 자체가 합리적인지부터 먼저 평가하는 게 우선 아니냐 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분양가 상한제만 그래요? 자, 고분양가 관리 지역 역시도 자재 가격 상승 반영, 그 다음에 시세 적용 단지도 준공 10년으로 변경을 했다. 자, 준공 20년일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신축, 준신축, 구축이 고루 조합된 가격이었다면 준공 10년으로 줄이면 어떻게 되죠? 신축과 준신축만이 영향을 받게 되는 거죠. 시세 적용 단지 지금 뭐 서울이나 수도권 이런데 지금 시세들을 보면요 어디를 중점적으로 올랐느냐 가장 먼저 재건축. 하지만 재건축은 원래 포함이 안 됐죠. 30년 이상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신축, 준신축, 구축 이런 형식으로 거품이 번져 나간 거죠. 그러니까 거품이 덜 번진 데보다는 거품이 더 많은 곳을 중심으로 가격을 책정을 하겠다. 그런데요 특히 최근 10년 자 2012년부터 2022년까지 굉장히 많이 거품이 많이 꼈죠. 2012년 가격에 비하면 2022년은 가격이 엄청나게 올랐다. 그런데 어느 단지들이 수혜를 받느냐 했을 때 최근 막 분양한 단지들 이런 것들 보면 가격이 너무 말이 안 되는 가격이죠. 그런데도 그게 안전 마진이 붙는다고 하면서 인근 신축이나 준신축이랑 비교를 했다. 라는 것은 요거에 맞춰서 고분양가 관리제도도 분양가를 더 올리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분양가 상한제가 해당되는 지역이든 아니면 고분양가 심사제도만 해당되는 지역이든 둘 다 가격을 올리겠다. 그러면 분양가 계속 올라가는데요. 서민들 내 집 마련할 기회는 점점 더 멀어지는 거 아닌가요? 일단은 지금 지어진 아파트들은 너무 비싸고 다주택자들이 내놓고는 있는데 호가는 안 낮추고 있는데 그래서 유일한 길이 분양받는 길인데 거기에다가 분양시장에 거주 요건까지 없애준대요. 그러면은 투기 수요들도 같이 들어올 텐데 시작부터 전세 놓고서 전매기간 지났다가 팔려고 하는 사람들 그런 투기 수요들도 넘쳐나게 들어올 텐데 절대 분양가 안 떨어지는 거 아니냐 그런 이야기하고 또 원자재값 때문에 오른다고 하죠. 분양가 상승 초읽기 그 전에도 계속 이야기가 나왔었죠. 자재비 급등에 분양가가 올라간다. 자재비 급등에 분양가 더 뛴다. 그래서 기본형 건축비도 이미 올린 상황인데 그런데요 건설사들이요 얼마나 챙겨 먹느냐. 주택 건축 사업으로 수조씩 챙겨 먹고 있다. 매출 중에 대부분은 뭐예요? 주택이다. 외국 같은 경우는요 건설사들이 주택으로 저렇게까지 챙겨 먹진 않아요. 일본 버블도요 땅값이 많이 올랐던 이유가 주택보다는 SOC 사업에 굉장히 매출을 많이 올렸었죠. 국가에서 쓸데없는 데 다리 짓고 쓸데없는 데 땅 파고 이런 것도 많았는데 우리나라는 다 주택에 편중되어 있는 이유가 뭐냐? 왜 이렇게 편중이 됐을까요? 당연히 집값이 많이 올랐으니까. 집값이 많이 올라서 분양가를 많이 올리고
그러니까 주택사업에 굉장히 편중될 수밖에 없다. 그러면은 저게 많이 버는 거냐? 영업이익률이 2배로 뛰었다죠. 근데 영업이익률이 다른 데서 뛰었다면은 주택 비중이 저렇게 높진 않았겠죠. 그런데 주택에서 뛰었으니까 영업이익률이 이렇게 높아진 거죠. 그러면 영업이익률이 이렇게까지 높아질 정도로 대부분의 건설사들에서 분양가에서 수익률이 굉장히 높더라. 분양가 내에서 수익률이 굉장히 높다는 소리는 뭐예요? 예전에는 수익을 이만큼 냈다면 지금은 원가 비중이 조금 더 올라갔더라도 수익을 이만큼씩 남겨 처먹고 있다는 소리죠. 그런데 여기서 원가 조금 올라갔다고 여기서 분양가 더 올려야 됩니다. 징징대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저번에 한번 분석 나왔었죠. 원자재 등 자재비가 건축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대이고 자재 가격보다 자재 매입량에 더 많이 영향을 준다. 그래서 물론 지금 몇 달 사이에 자재비가 더 오르긴 했지만 자재비 한참 올라갈 때 한 4월쯤이었죠. 그때 자재비가 올라가서 반영이 되더라도 분양가는 실질적으로 1.2%만 올라가면 된다. 근데요, 문제는요, 이런 거에서 다 빼먹고 이야기가 나온 거죠. 분양가 거품을 빼고도 그 정도인데 거기서 더 올려주겠다는 게 말이 되냐. 근데 실질적으로 어때요? 9억 넘으면 안 사요. 인기 뚝 떨어졌다고 하죠. 지난해에 64.7대 1이었는데 지금은 9.4대 1이다. 요거보다 조금 저렴한 거 떨어지긴 했어도 이렇게 심각하게 떨어지진 않았죠. 평균 청약 경쟁률은 한 40% 정도 떨어졌는데 요거는요 한 7분의 1 정도로 떨어졌죠. 9억 넘는 분양가에 대출이 막혀서 그림이 떡이 됐다. 그러니까 지금 건설사들이 하는 게 뭐였어요? 중도금, 대출, 이자 유예, 중도금 대출, 무이자. 허그에서 보증 안 해줘도 건설사가 중도금 대출 보증해준다. 이런 것들 들고 나오잖아요. 근데 이자 유예가 굉장히 위험한 점이 뭐냐? 금리 상승기엔 더욱 위험합니다. 유예돼서요, 잔금 치를 때 이자를 내죠. 그러면요, 잔금 치를 때 금리에 따라서 이자가 나온다. 그러니까 금리가 올라가고 있는 상황에서는 차라리 지금부터 조금씩 내고 말지 그때 확 높아진 이자를 내야 된다. 무이자요? 아, 그럼 무이자는 좋은 거 아니에요? 무이자라고 해놓고서 이미 요걸 분양가에 집어넣었다. 그 다음에 중도금 대출 보증해주는 거요? 보증해가지고 잔금 때 넘길 거예요? 그러면요, 건설사가 손해볼 일은 거의 없습니다. 다 같이 붕괴되지 않는 이상. 그냥 보증만 서주는 거죠. 그러면은 집 뺏으면 되는 거고, 안 되면 결국에는 책임은 수분양자한테 넘기는 거다. 그러니까 이런 걸로도 이제 한계를 맞이했죠. 그러니까 뭐 나왔어요? 할인 분양. 서울에서 할인 분양이 나왔습니다. 근데도 안 팔리죠. 그러면은 할인이 더 심해지겠죠. 항상 하락기 때 할인 분양이 나오더라. 글로벌 금융위기 때도 나왔었고요. 2018년 말에 시작된 하락기에서 2019년에도 할인 분양이 나왔어요. 분양가 오른다고요? 지금 급해가지고 공포수요로 들어갔어요. 근데 결국에는 미분양이 날 수밖에 없다. 금리가 계속 올라가고 원리금 부담이 커지고요. 대출 한도는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실시간으로 줄어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 번씩 늘려주죠. 50년 만기로 늘려주고 또 한 번은 미래소득 반영으로 늘려주고 그렇게 늘려줬는데 문제는요. 떨어지다가 늘려주고 떨어지다가 늘려주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결국엔 큰 틀로는 하락하고 있다. 왜? 금리가 올라가기 때문에 DSR이 적용되면 한도는 계속 줄어들 수밖에 없다. 또 떨어지면요? 이제 어떡하게요? 50대한테도 미래소득 반영해주게요? DSR을 50% 60%로 풀게요? 그러면요 은행에 대한 신뢰도가 세계적으로 굉장히 떨어지기 때문에 나라 망합니다. 그러니까 이만큼 한도 올려줬으면 사겠지 라고 했는데 이때 샀어요. 그 사람들은 이만큼 한도 올려주면 사겠지 이때 다 샀어요. 이때 그러니까 안 늘어날 수밖에 없다. 나중에 할인 분양 나와요? 급하게 들어가서 했는데 비싸게 사고요. 먼저부터 이자 내고요. 얼마나 손해예요. 근데 이걸로 소송을 걸면 이길 수 있느냐? 절대 못 이기죠. 판례도 있고 마트에서 내가 돼지고기를 2만원어치를 샀어요. 한 팩이 2만원이었어. 근데 종료 시간 있죠. 그때 저기 떨이 14,000원. 그러면요, 아 내가 6,000원 비싸게 샀는데 떨이로 팔아서 내가 손해본 것 같다. 6,000원 더 차익 달라. 소송 걸어봐요. 이길 수 있나? 똑같은 상황이죠. 자, 거기에 상승이 불가피하더라도 뭐예요? 무주택자는 이번 생에 내 집 마련이 불가능하다. 물 건너갔다. 이런 상황이죠. 이미 포기하고 있다. 보세요. 분양가가 거의 10억인데 더 오르면 청약은 엄두도 못 낸다. 지금도 엄두 못 내는데 더 오른다고요? 그런데 대출도 쉽지 않다. 결혼할 때가 되면 청약 당첨을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있었는데 물 건너갔다. 왜? 분양가가 오르고 금리까지 높아지면 어떻게 집을 사냐. 그러니까 분양가 더 올려봤자 이제 받을 수 있는 수요가 없다. 이게 정답이죠. 그리고 늘어나는 미분양은 더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아까 이야기했듯이 분양가가 올라가게 되면요 10억에서 11억으로 올라갔다. 대출해서 10억 맞출 수 있는 사람들은 분양을 받을 수 있었는데 11억이 되면 이 사람들은 분양을 못 받죠.
그럼 수요가 감소할 수밖에 없죠? 미분양이 날 수밖에 없죠. 또 금리가 올라가요? 그러면은 DSR 한도가 계속 축소되죠? 10억 대출 받을 수 있던 사람들도 9억 8억밖에 이제 안 된다. 자금 여력이. 그래서 자금이 감소하니까 미분양이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또 거래량이 감소가 되죠? 거래량이 감소되면 어떻게 돼요? 분양받는 사람들 기존 주택들 처분하고 빨리 처분하고 분양을 받아야 되는데 갈아타기 수요 안 되죠? 그 다음에 다주택자들 처분해서 똘똘한 채 사야 되는데 수익이 안 나죠. 거래가 안 되니까. 그러면은 당연히 자금도 없고 수요도 없어요. 그러면 결국엔 다시 또 미분양이다. 그래서 지금 앞으로 미분양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데 미분양이 늘어나는 정책을 때린 거다. 그러니까 건설사들한테 버티라고 뭐 해주는 거예요? 종부세 경감해주는 거다. 앞으로 분양시장은 지독해질 겁니다. 원가나 공개해라. 분양가 올리고 싶으면. 원가 공개하게 되면요, 앞으로 분양가 굉장히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제일 비싼 한남더일 지금 뭐 민간에서는 뭐 자재가 다르고 뭐 튼튼하게 짓고 뭐 엄청나게 뭐 하는 거 많고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는데 그 한남더일에서도 층간소음 심해가지고 맨날 싸움 난대요. 그만큼 얼마나 개판으로 짓고 있냐. 광주에서 아파트 무너진 거 봤죠? 왜 무너졌어요? 시멘트 개판으로 했으니까. 원가 아끼려고. 공개나 똑바로 해라. 원가 공개하고 나중에 원가대로 적용됐는지 사후 검증까지 똑바로 들어가게 되면요, 아파트 자체가 튼튼하고 층간소음이 그렇게 많이 날 이유도 없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익은 남겨야죠. 수익은 남겨야 되는데 얼마나 과한 수익을 취해가고 있는가. 그래서 분양가의 거품이 얼마나 껴져 있는가. 이게 나오게 되면은 불리하니까 안 하는 거예요. 살고 싶은 집을 많이 공급하라고 하죠. 언론에서 맨날 그 부동산 업자들 불러다가 하는 이야기 뭐예요? 살고 싶은 집을 공급해라. 근데요, 살고 싶은 집을 공급해라 말하기 전에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습니다. 무조건 좋은 집이 좋고 좋은 위치에 있는 게 좋아요. 살고 싶은 집을 공급한다고 생각하기 전에 살 수 있는 집을 공급하고, 살고 싶은 집이 아니라 살고 싶은 삶을 살도록 만들어라. 살 수 있는 집을 만들어서 내가 너무 비싼 대출을 받지 않고도 집을 사서 거주를 하고, 그리고 어느 정도 충분히 소비를 할 수 있으면서 살고 싶은 삶을 살 수 있도록 만들어야지. 살고 싶은 집이요? 저거는요, 얼마든지 끼워 맞추면요, 강남 저기 대치동 이런데 노른자 위에다가 거기만 집 지으라는 거예요? 사람의 욕심 끝이 없는데? 거기도 이제 불만일걸요? 그리고 대출에 눌려서 모든 것이 무너지지 않도록 삶을 보장할 수 있을 정도의 가격으로 지어라. 그래야지 되는 거지. 결론, 분양 더럽게 안 되죠? 지금 노리고 있는 바는 분양가 오르니까 지금이 기회다 라는 공포수요들을 유도하려고 하는 거다. 하지만요, 공포수요들도 여력이 없다. 이미 다 오를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왜? 올해 들어서 계속 물가 올라가서 자재비 올라가고 그래서 분양가 오를 듯, 이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미분양이 나고 할인 분양까지 나왔으니까. 그러니까 완전히 지금 잘못 간 거죠. 앞으로 분양시장은 포기하는 사람들이 더 많이 늘어날 것이고 결국에는 할인 분양 들어가서 올라간 가격보다 더 떨어진 가격으로 나올 거다. 아, 분양가 상한제로 올라가네? 지금 빨리 분양 받아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은 호구된다 라는 것을 조만간 아실 수 있을 거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